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판결을 보고 재미있어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난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대법원 일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자영업자 김모 씨가 건물주 공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 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바 김 씨는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공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김 씨는 계약 만료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는 대가로 1억 4,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건물주 공 씨가 건물이 낡았으니 재건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바람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러자 김 씨는 공 씨가 방해해서 안 된다는 규정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였다면 예외로 하기 때문이다. 김 씨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 요구권의 효력이 끝난 상태였다. 1. 2심은 건물주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현행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의 건물주는 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고객,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이다. 임대차 보호법의 애초 취지가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자영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의 애초 취지가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 등 신뢰를 저버렸거나 건물주로부터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를 뜻하지 단순히 임대차 기간으로 제한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관한 조항은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며 이 같은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2015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법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해석이 분분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적용 범위에 관한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기존의 관행을 뒤덮은 판결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받지도 않은 권리금에 대해 어떻게 물어주느냐며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상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사라 기자의 원고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리금 보호, 약자를 위한 좋은 법이죠. 이 법이 입법화된 다음에 영세 상인들이 마음 놓고 흔히 얘기하는 사업,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로 부동산 상가 임대차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 기간 동안 보장받는 것을 주로 목적에서 자기의 영업행위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새로 제정된 법규에 하면 그 법 이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건대 과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이 권리금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 당국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더 의문시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적정선까지의 상가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를 맺었으면 그 권리금은 무용의 영업권으로서 보이지 않는 재산적인 평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대인, 즉 건물주가 임차인을 갱신을 하지 않아서 나가라고 했을 때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면 어떤 주인들이 상가 임대차를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흔히 저희가 일하는 명동에서는 상가를 임대차 할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거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많은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면서 사례별로 여러 건을 겪다 보니까 안전책으로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건물주의 권한인 임대차 갱신까지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선이 올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한테 인계받은 상가를 새로 신규 임차인이 과연 영업적으로 잘 유지해서 영업성이 더 뛰어나가지고 흔히 얘기한 대로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이 올라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올라간 권리금을 만기에 계약 갱신할 때 후자의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청구를 할지, 자기가 주고 들어올 때 권리금을 그대로 보장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을 잘해서 더 배가 된 금액을 건물주에게 청구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건물주 역시 임대차 금액을 결정할 때 향후에 줄 권리금을 계상해서 월 임대료를 상당히 인상해서 받은 경우 영세 상인의 부담은 상당히 더할 나위 없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개인들 역시도 이러한 점을 잘 형평의 저울을 가려서 임대차를 계약을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건 뻔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사전에 대법원 연구관들이나 관련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권리금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보다 현장감 있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정확한 판결 자료로 하였으면 이렇게 힘든 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 권리금은 앞으로 비교해서는 다르지만은 개인 택시 면허권 금액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 상가별로 상가 권리금이 판단 기준이 모호한데 임대인들이 그 상가 권리금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향후에 임대료에 반영을 할 것인지, 또 이러한 판결이 야기됐을 때 향후에 임대인이 과연 보장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줄 수 있을지, 향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러한 권리금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 줄지, 그것이 상당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판결은 기판력을 뒤집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권리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 동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